얘 자신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그 길 갔다 오고 난 다음 뭔가 소비를 하고 있었던 모임들을 좀 멀리하고 대신 다른 모임들, 그죠? 공부하는 모임 같은데 자기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. 당신이 힘들었을 때 그분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줬나요? 홍 박사님 채널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30대 후반입니다. 저는 완전 흙수저입니다. 전문의를 했다고 개업가로 나오면서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제 돈그릇이 너무도 작아서 그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굴리지도 못했습니다. 지난 겨울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바닥을 치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모두 잃은 후부터 다시 빚을 갚으며 허리띠를 조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홍 박사님도 저희처럼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으셨고 저와 비슷한 근로자임을 느꼈고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. 전문직들도 흙수저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더 큰 소비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살고 있습니다. 더 힘을 낼게요.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 굉장히 힘든 여건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. 이런 비슷한 일을 저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때 마음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긴 편지를 주시면서 마음을 많이 잡은 게 보이시더라고요. 특히 빚도 많다라는 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저축밖에는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 잘 아실 거예요. 근데 왜 저축하지 못하는가? 첫 번째, 소비 습관 문제입니다. 신용카드가 제일 문제예요. 마이너스 통장도 문제고요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돈을 얼마 쓰는지를 모르게 됩니다. 자기가 돈을 얼마 쓰고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지금 현재 이번 달이 얼마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를 계산을 못 해내니까 이게 저축이라는 게 붙기 어려워요. 특히 저도 이 카드 없앤 지 좀 됐는데요. 마일리지 주는 카드 있죠. 이런 거 쓰면 안 돼요. 이게 카드를 쓴 만큼 항공사 마일이 쌓여요. 그러면 나중에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.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이더라고요.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. 저도 돈 잘 버는 애널리스트로 살았으면서 왜 그러고 지냈는지 오늘 비밀이 밝혀졌는데요. 여러분, 쿠폰이나 마일리지 주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. 투자의 첫걸음은 저축이고 저축은 소비 성향에 대한 통제입니다. 이사 갈 때 보면 알죠. 내가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 많이 샀나. 그 대부분이 카드죠. 여러분, 첫 번째, 카드부터 자르십시오. 체크카드 좋습니다. 저는 정말 이체 많이 하시는 걸 바랍니다. 부디 여러분들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요. 두 번째, 피어그룹 문제입니다. 피어그룹 프레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.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내 판단의 준거를 이루고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압박입니다. 제가 많이 바라보는 그 만화 중에 하나가요. 사체쿤 우지시마라는 만화가 있습니다. 제가 집에 소장하고 있고요.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마다 그 책을 꺼내줍니다. 굉장히 잔혹합니다. 사체를 쓰다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몰락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저축 장려 만화입니다. 저는 정말 이 만화를 보면서 무서워서 그날 밤 잠을 못 잔 적이 있을 정도로 생생합니다. 가장 많은 20대 여성들이 빠지는 늪이 뭔가 가르쳐드릴까요? 자기 친구가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걸치고 왔을 때 그날입니다. 본인도 아름답고 젊고 날씬하고 잘 가꾸는데 문제는 자신의 주변 피어 그룹들이 함께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전부 사채를 쓰게 되는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전문직이시고 교육 수준도 높으시고 더 나아가 이제 나이도 30대 후반으로 가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셨으니까 그 사채의 위험은 없겠죠.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 내 판단에 준거가 되는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는 쉽게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많았죠. 왜? 증권회사를 다녔고 그 증권회사에서 성공하신 분들만 임원이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릴까요? 투자에 실패하시거나 리스크 관리 못하신 분들은 거의 회사에서 금방금방 도태되는 곳이 증권사입니다. 참고로 제가 첫 직장이었던 모 증권사의 입사 동기 중에 지금껏 아직 직장생활 하시는 분 제가 알기로 2명밖에 없다. 물론 저도 퇴사했으니까 저도 빠집니다.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. 주변에 어떤 사람,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소비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해서 동조될 필요는 없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피어그룹, 나의 준거 집단들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어요. 자, 우리 독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준거 집단으로 한번 해보시죠. 투자 관련 독서 모임 좋지 않아요? 꼭 전문직들 모임만 준거 집단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.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돈은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로 넘어오겠습니다. 자, 전문직이시니까 1억 독과 깨물고 특히 독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으니까
사실 돈 나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. 자기 본인만 통제하면 됩니다. 근데 두 가지 했잖아요. 그죠? 첫 번째가 뭐였죠? 카드 잘라라.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? 자신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또는 자기가 뭔지를 모르지만 거기를 갔다 오고 난 다음 뭔가 소비를 하고 있었던 모임들을 좀 멀리하고 대신 다른 모임들, 그죠? 공부하는 모임 같은데 저는 트래발이 좋다고 생각해요.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참고로 트래블을 제가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돈을 갚고 빚을 갚게 되면 이제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. 갑자기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. 돈 냄새가 나거든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당신이 힘들었을 때 그분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줬나요? 당신이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 사람이 당신이 돈이 생겼을 때 도움을 원하면 줘야 됩니다.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보증서 달라고 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보증은 주고도 못 쓰니까. 왜냐하면 저희 집이 보증서 따 망한 집입니다. 어떻게 해요? 그냥 그분한테 돈을 그냥 드렸어요. 정말 형님 그때 너무너무 저는 눈물 날 만큼 고마웠고요. 형님이 이렇게 힘드시다니까 보증은 제가 주고도 못하고요. 현금으로 바로 그날 이체를 해드렸습니다. 그분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? 저도 좋았어요. 그러나 옛날에 지인이었고 뭐 어떤 관계고 안면이고 바로 그렇게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실 거예요? 그러지 맙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돈 빼기 어려운 데 넣으세요. 그게 최고입니다. 외화예금 가입합시다. 왜 외화예금이 좋냐? 자, 첫 번째 뭐죠? 원화로 돈이 계산되지 않아요. 달러로 쌓입니다. 괜히 기분이 좋죠. 플렉스하는 기분이잖아요. 야, 내가 말이야 달러가 몇 불이다. 유로가 몇 불이다. 엔이 몇 불이다.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 추천하는 외화예금 순서입니다. 자, 두 번째. 매매 수수료가 커요. 이건 보통은 안 좋은 상품의 특징입니다만 이때는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, 은행에 다니시는 분한테 부탁하세요. 환전 이벤트 언제 하냐? 물어보면 몇 군데 은행 중에 한 군데는 해요. 거기 가서 그분한테 외화예금 가입하세요. 자, 그렇게 힘들게 외화예금 가입했는데 그 해에 돈 뺄 거예요, 여러분? 밥이라도 샀을 거 아니에요. 자, 근데 그 해 돈 빼요? 자기 마음의 통제 구속복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외화예금은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이벤트를 할 때 싸게 환전합니다. 자, 그래 놓고 차를 사야 되고 백을 사야 된다고 바로 해지하러 가겠어요? 못합니다, 사람이. 정말 좋죠, 여러분.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. 목돈 생길 때마다 외화예금 가입하고 그 친구 만나서 밥 사라.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러는 거예요. 약속을 하는 거죠. 환율이 한 200원 오를 때까지는 해지 안 할 테니까 그때 내가 해지하려면 너도 나랑 같이 한번 행동해봐. 좋잖아요. 이 전략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수년 또는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. 몇 년에 한 번 정도 우리나라 경제는 환율이 200원, 300원씩 오르는 시기가 꼭 벌어집니다. 대표적인 시기가 2020년 3월이었죠. 2020년 3월 환율이 갑자기 1,300원까지 급등하는 거 우리 기억나지 않으세요? 그런 위기가 들릴 때 그때 해지를 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? 자, 저축 열심히 하고요. 목돈 모아야죠. 두 번째 뭐 합니까? 공부해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 모임 가라 그랬어요.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? 불황이 왔을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환율이 급등하잖아요.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관하니까 환율이 오른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럴 때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어때요? 다 폭락했어요. 주식이나 부동산 둘 중에 하나는 아니 둘 다 폭락했을 거야. 자, 그때 뭘 살 건지를 준비해야지. 아까 제가 명품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아요?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나면 내가 저 명품에 저 백을 산다. 저 차를 산다.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그 차의 모델, 그 시계의 구성, 그죠?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브랜드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주식도 나 뭐 사겠다. 나 이 회사가 정말 좋은데 이 회사가 왜 좋으냐면 이 회사가 만든 게임이 난 너무 좋아.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난 너무 좋은 게 이 회사에서 방송하는 드라마가 너무너무 좋아. 또는 이 회사에서 광고하는데 모델이 난 마음에 들어.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로 상품에 투자를 할 능력이 없다. 그러면 정해져 있죠. 인덱스 펀드 같은 데 투자하시면 된다. 그렇죠. 코덱스 200, 타이거 200, KB스타 200TR 이런 데 투자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환율이 급등하게 될 때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만, 연습을 해야만 액션에 나설 수 있어요.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환율 급등하고 주가 폭락하는 게 2, 3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. 2018년 미중 무역 분쟁, 2020년 코로나 쇼크 기억나시죠? 이때 다 환율 폭등하고 주가 급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 가격 막 떨어졌습니다. 우리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뭐 하자? 자, 준거 집단 바꾸자. 어떤 준거 집단? 스터디 하는 데 가세요.
부동산 경매 스터디도 좋고요. 투자의 지혜를 다루는 스터디도 좋고요. 아니면 제 책 가지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. 환율 급등했을 때 언제 투자할까? 첫 번째, 한 1년, 2년 기준으로 해서.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입했던 환율보다 100원, 200원 이상 오르기 시작하면 준비합시다. 너무 500원 오르고 300원 오르는 것까지 하지 맙시다. 두 번째, 또 하나 타이밍 가르쳐 드릴게요. 뒤늦게 달러 자산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또 매도 기회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이에요. 작년 봄 환율이 1,300원 갔을 때 그때가 외화예금 가입 붐이었습니다. 그때 우리는 인출합시다. 남들 많이 들고 대중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뛰어갈 때 우린 반대로 가면 되니까요. 너무 겁먹지 말자고요. 화이팅입니다.